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이거래 전처럼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을 선점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빠지는 시장 속에서 돋보이는 섹터라고 네. 한다면 아마도 디지털 화폐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이번 주 월화 또 대장주를 들고 와주셨는데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리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면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좀 과도하게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시장 맞아요. 자체라는 게 계속해서 급등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빌미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더 이제 안정화를 겪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1월 달 말부터 2월 달은 약간의 성정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의 약간 변동성이 나오고 3월에는 이제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들이 또 아주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전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또는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구체 금리가 급등이 나오면서 또 미 증시가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네. 또 비트코인까지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으로 대항마로 제가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한네트가 이제 최근에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장중에 이제 3차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12,000원 라인대를 이제 3차 목표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이날 바로 급등 직전에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보다는 비트코인이 너무나 과열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또 디지털 화폐를 다시 한번 지금 빠르게 추진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또 이제 미중 간의 또 신화폐 전쟁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당연히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 화폐는 또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제가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장주는 이제 한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날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이때는 못 짚어드렸는데 제가 3차 목표가로 12,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오늘도 12,000원까지 갔었었는데요. 이제 오늘 한 번 더 급등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3일 단일가 거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주였던 뭐 KCS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이 좀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목표가 12,000원까지 돌파해서요. 지금 이제 한 3일 만에 44% 정도 수익이 찍힐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랑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8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를 돌파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4차 목표가는 13,500원 라인대를 4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네트 4차 목표가는 13,500원, 익절가는 1,5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후속주로 K사인을 들고 와 주셨는데 후속주답게 오늘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21%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일단 뭐 디지털 화폐 그때 한네트가 다음날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요. 그거를 놓치신 분들은 제가 K사인을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좀 20%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다음날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때도 오히려 2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만에 시장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1%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를 2,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2,420원 라인대까지 갔기 때문에 한 17%, 20% 정도의 수익이 지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만약에 이제 아직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2,2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잖아요. 2,1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1차는 2,200원, 2차는 2,400원. 만약에 2,400원까지 돌파하면요. 3차 목표가로 3,6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한네트, K사인 두 가지 종목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또 어제 들여다봤던 종목들도 리뷰 들어가 볼게요. 우선 중소형 제약바이오에서 티움바이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자궁 내막증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이상에
진행 중인데 그에 따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자회사 이니티움 테라퓨틱스가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출판사가 장중에 살짝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슈를 쫓고 있고요. 또 나스닥 상장,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매수가 위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졌었는데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오고 개파락을 2% 이상 출발하면서 오늘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워낙에 좀 과대 낙폭이 나왔고 최근에 시장 여파로 같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IT 섹터와 제약바이오 섹터는 시장과 민감하게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같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 시장이 조금 빠르게 또 다시 박스권 위로 안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전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18,5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었고요. 돌파 시에 25,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5,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15,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 관련해서 A스토리를 또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이 또한 한번 AS 들어가 맞습니다. 볼까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시장이 좀 불안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일 좀 강했던 종목들이 전일 또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오늘 또한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같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넷플릭스에서 국내 이제 5,5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인 A스토리는 앞으로도 넷플릭스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애플뿐만 아니라 또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여러 가지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오늘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이제 33,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종가상 33,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3,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41,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45,000원 라인대 2차 목표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종목 꼼꼼하게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의 2가지 섹터, 2가지 네.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 궁금한데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계속 좀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사인이 좀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K사인 네. 또 놓치신 분들이 또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보안 관련 섹터입니다. 오늘 들고 오신 섹터, 보안 관련 섹터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지금 보안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네. 언택트 시대의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끝판왕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가상화폐가 급등이 나왔을 때도 오히려 해킹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라운시큐어 말씀드렸었는데 이틀 만에 급등이 나왔고 네. 또 이제 디지털 화폐가 대항마로 당연히 급등이 나오면서 K사인을 말씀드렸었는데요. K사인까지 오늘 2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속주로서요. 앞으로 이제 보안 관련 섹터에서도 우리가 디지털 화폐 안에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화폐 수혜를 받을 네. 수 있는 보안 종목을 좀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제가 라운시큐어 그리고 K사인에 이어서 보안 관련 3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드림 시큐리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를 오늘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섹터 대장주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이거 9월에 IPO 관련해서 맞습니다. 또 들고 오셨던 종목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대장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구간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4,34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멘텀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드림 시큐리티를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9월 달에도 제가 이제 IPO 기대감, 또 올해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한번 소개해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 그리고 개인정보 인증 서비스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안 사고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또 4차 산업으로 갈수록 언택트 시대에 보안의 어떤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이제 보안 시장 같은 경우가 8.5% 규모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4차 산업 그리고 또 5G 인프라 구축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보안에 관련된 성장세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보안 관련 종목이 드림 시큐리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두 가지의 이제 큰 보안 관련 섹터가 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 종목이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안을 하는 데가 있는데 K사인 같은 경우와 라오시큐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이고 양자 암호 관련해서는 드림 시큐리티다. 근데 드림 시큐리티는 양자 암호와 블록체인을 주업으로 하는 보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암호 시장 규모가 9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양자 암호 관련해서 보안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지금 추진 중인 80억 규모의 18개 은행 공동으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 SDS와 또 드림 시큐리티가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화폐가 이제 공식화되고 또 우리 국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만큼 이게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이제 직접 발급하는 정식 화폐잖아요. 그래서 많은 은행들, 우리 국내 전국의 모든 은행들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드림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올해 또 가장 IPO 대여가 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제 보안 인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드림 시큐리티가 카카오 관련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카카오뱅크까지 본인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드림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상장했을 때 그에 따른 또 직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QR코드가 뭐 식당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QR코드 같은 경우도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드림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보안 관련 섹터들이 언택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끝판왕이고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보안 관련 섹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안 관련된 그 사용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언택트 시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시스템의 솔루션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재택근무, 오타가 났네요.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드론, 또 플라잉카, 또 그리고 게임, 모바일, 방위 산업까지 우리가 지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갈수록 또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보안의 어떤 쓰임새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구축뿐만 아니라 5G 인프라 구축, 사물 인터넷에도 보안의 어떤 사용은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봤을 때 우리가 마지막쯤에는 보안 관련 섹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최근에 디지털 화폐가 급등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보안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섹터는 이제 출발하는 섹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질적인 수혜주는 보안 관련 섹터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K사인의 후속주로 드림 시큐리티를 가져왔습니다. 네, 양자 암호뿐만 아니라 IPO의 모멘텀도 있고 또 피날레잖아요. 언택트 네, 피날레인 맞습니다. 만큼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일 것 같은데 그럼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시장이 지금 불안합니다. 뭐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종목이 굉장히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하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뭐 2에서 3% 가까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목들의 변동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손절 라인대를 3,9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다른 최근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온라인 수업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
반토막 가까이 큰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또 코로나 여파 그 이후에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우리가 K사인과 라온시큐와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3,9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렸는데 종가상 당연히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4,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85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5,4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력적인 종목 소개해드리는 만큼 분할 매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섹터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어볼 섹터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도 좀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인데요. 예전에 세부적으로 많이 가져왔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미래차 관련 섹터입니다. 네, 올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강조하고 네. 계시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이 또한 네. 비보호를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사실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지고 왔을 때는 보통 비보다라고 보시면 그쵸? 될 것 같고요. 지금 미래차 관련 섹터들, 뭐 수소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최근에 뭐 시장 여파 때문에도 그렇고 또 조정이 좀 큰 폭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딱 정확히 이제 애플과 또 기아차의 협력 무산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때부터 종목들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현대의 이 GMP 관련해서 또 최대 공급업체가 또 이제 CAT라고 밝혀지면서 또 최근에 우리 배터리 3사 기업들 또 필두로 또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미래차 관련 섹터를 제가 늘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2차 전지 섹터가 더 빠르게 올라갈까 아니면 수소차 섹터인지 아니면 또 자율주행 섹터인지 아니면 미래 그 스마트카 쪽인지 아니면 플라잉카인지 우리가 지금 딱 선정하기보다는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다 통합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은 네. 2월 중에도 또 소개해 주셨던 맞습니다. 종목인데 오늘 또 들고 오셨네요. 네. 그럼 대장주로 보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현재 마이너스 3.58%고요. 1,4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료들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에서 이번에 아이오닉 5를 출시했는데 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지금 사전 예약자가 25,000명이 넘어섰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친환경차의 서막을 알린 건데 이제 디젤 엔진도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친환경차,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뭐 플라잉카라든지 전선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차가 보급이 늘면서 전선 수요는 계속 늘어가는데 자동차 전선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 대원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어떤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수소차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그 친환경차 시장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는 대원전선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전선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광 케이블도 생산하고 있는데 또 5G 인프라 구축, 수혜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또 그리고 시장 여파로 모든 또 미래차 관련 섹터들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또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대원전선을 다시 한번 가져왔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자마자 한 2, 3거래일 만에 좀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시장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이 나왔다라고 판단돼서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대원전선을 가져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들고 와주신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제 종목이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가의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1,32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살짝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가격대 저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35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1,63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돌파 시에 1,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전선까지 두 가지 네. 새로운 종목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좀 시청자분들께 위로를 전달하는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켜시나요? 네, 일단 뭐 2월 달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특성상 이런 시장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회원들과 약속을 했던 이번 달 200% 수익 달성을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6거래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단타 수익으로 오늘도 제가 K사인으로 20% 가까운 큰 수익을 챙겼는데 3월 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패 시즌이 돌입하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모멘텀이 부실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계속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거래인 오늘 3월 시장을 대비하는 그리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엠비엔고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활짝 웃을 수 있길 네.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시장 하락에 많이 힘드셨죠? 이런 시장에도 큰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